3연속 금메달 도전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지난해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는 등 부상을 견뎌내며 달려왔기에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최초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이상화 선수가 최근 은퇴했는데요. 방송에서 선수 생활 내내 하지 정맥류로 고생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지 정맥류 환자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출동 건강한담화 건담에서는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하지 정맥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맥류의 류는 혹을 뜻합니다. 즉 어떤 원인에 의해 하지의 정맥이 역류하여 혹처럼 확장되고 부풀어 오른 것을 하지 정맥류라고 합니다. 하지 정맥류는 유전과 직업적 요인, 체질적 요인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특히 하지 정맥류를 가진 가족이 있는 경우 많게는 50%까지 발생 위험이 있으며 특히 여성은 2명 중 1명이, 남성은 3명 중 1명이 하지 정맥류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 임신 중에 하지 정맥류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미용사나 간호사, 교사 등 장시간 서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나 비만인 경우에도 하지의 압력이 높아져 하지 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정맥으로 인한 미용상의 문제이지만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생기며 밤에 쥐가 잘 나고 신경통이나 관절염 같은 증세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 정맥류는 문진으로도 가능하지만 정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치료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압박 치료인데요. 현재 임신 중이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신의 증상과 몸에 맞는 압박 스타킹을 처방받아 착용하는 것인데 압박 치료는 병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혈관 경화요법, 즉 약물요법입니다. 울퉁불퉁하게 확장된 정맥에 경화제라는 주사를 놓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요법 시행 후 색소가 침착될 수 있으나 대개 6개월 뒤에 나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한 정도에 따라 치료 횟수가 결정되며 주사 후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수술 치료입니다. 문제가 되는 정맥에 스트리퍼라고 불리는 철사를 통과시키고 이를 잡아당겨 문제가 되는 정맥 전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레이저 또는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레이저나 고주파로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혈관을 수축, 폐쇄시키는 방법입니다. 절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흉터 걱정을 크게 덜어줍니다. 마지막은 의료용 접착제를 이용한 정맥 폐색술입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치료법 중 하나인데요. 혈액을 만나면 빠르게 굳는 의료용 접착제를 이용해 역류하는 정맥 혈관을 접착시켜 폐쇄하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OX 퀴즈를 통해 하지 정맥류에 관한 올바른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지 정맥류 수술을 하면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법 중에 정맥 혈관을 제거하거나 폐쇄시키는 방법이 사용되다 보니 일부 환자분들이 정맥을 제거하면 피가 통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면서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에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정맥, 즉 표제정맥과 다리 근육 내에 있는 심부정맥이 있는데 다리에서 올라오는 피의 90%는 심부정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주로 나타나는 표제정맥을 제거한다고 해서 혈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은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족욕이나 반신욕, 하지정맥류에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보통 족욕이나 반신욕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앓고 계신 분들은 혈관이 부풀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장시간의 족욕이나 반신욕은 오히려 혈관을 더 확장시키므로 습관적인 족욕이나 반신욕은 하지정맥류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에게 습관적인 족욕이나 반신욕은 해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하지정맥류가 생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다리 꼬는 습관은 사실 여러 질환을 유발합니다. 엉덩이의 통증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척추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다리 바깥쪽의 혈액 흐름을 방해해서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키므로 다리 꼬는 습관은 개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OX 퀴즈를 통해 하지정맥류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교수님,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해서 좋은 꿀팁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제가 드릴 꿀팁은 다리를 쉬게 하자입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 자연히 허리와 다리에 많은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밤에 자기 전 다리를 심장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이라면 취침 시 발밑에 베개를 두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여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펴고 발목을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 선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어서 생긴 다리에 정체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꼭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 운동 혹은 계단 오르내리기 등이 권장되고 비만인 분들은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 높은 굽이나 하이힐 등의 신발은 피하시고 스키니 같은 꽉 끼는 옷은 정맥류를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 부종이나 경미한 정맥류가 있는 경우, 직업상 오래 서 있거나 혹은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처방받아 착용하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 틈틈이 앞서 말씀드린 발목 펌프 운동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병원 외과 박호종 교수님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하지정맥류 환자가 더욱 증가한다고 합니다.
높아진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피부 정맥 혈관이 팽창되고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역류하는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여름철 다리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은 다음에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